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배움의 조건, 영화 속에 담긴 13가지 교육 이야기, 마지막 시간, 13번째 이야기. 배움에는 끝이 없다. 퍼스트 그레이더입니다. 이 영화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정말 이 설명만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마니 마루게는 케냐의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는 84세의 할아버지다. 그는 초라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땅에서 채소를 기르고 몇 마리 되지 않는 염소를 키우며 살고 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도통 알 수 없을 만큼 그는 주변 이웃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가 찾는 사람들도 없다. 그런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된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어느 날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의 대통령 담화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담화는 다음 날 일간지 1면을 장식했다. 케냐의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날, 케냐 전국의 초등학교는 학교 등록을 위해 길게 줄을 선 학부모와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흥미롭게도 이 무리 속에 쉽게 끼지 못하고 학교 울타리 밖에서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84세의 노인 마루게였다. 모든 케냐 국민에게 초등학교 교육을 이라는 신문기사를 내민 마루게로 인해 학생 등록을 처리하던 교사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기사 내용이 모든 국민을 지칭한 것은 맞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84세의 할아버지를 입학시키는 것은 몰려드는 아이들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시골 학교 형편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마루게 할아버지 입학 요청에 대해 딱히 거절할 이유를 명확하게 될 수 없었다. 결국 아이들처럼 교복을 입고 와야 한다고 말하며 돌려보냈다. 마루게는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직접 교복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교복을 입고 학교에 찾아가 또다시 입학 요청을 했다. 학교장이었던 제이는 결국 마루게를 1학년에 입학시킬 수밖에 없었다. 초라한 교실에 꽉 들어찬 아이 속에 키가 큰 할아버지를 들여놓고 보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앞자리에 앉혀야 했다. 그런데 마루게의 1학년 입학을 둘러싸고 학부모들 간의 불평이 커지고 지역 교육청의 부정적인 대응이 이어졌다. 아주 어린 학생들과의 훈육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도 커졌다. 비록 그의 입학이 전 세계적인 뉴스였던 만큼 방송을 둘러싼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긴 했지만 상황은 마루게의 입학을 결정한 제인 교장의 타 학교 전출로 이어졌다.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지만 학교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학생들의 반대로 되돌아가게 된다. 마루게는 초등학교 등교를 포기하고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 교실에도 가보지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난장판인 그곳도 다니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결국 이 모든 일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 마루게는 케냐 교육부를 찾아가 제인 교장의 학교 복귀를 요청하였다. 이 일로 제인은 다시 학교로 복귀했고 마루게도 제인의 초등학교 1학년 교실로 돌아가게 되었다. 단 정식 학생이 아닌 보조교사로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역할로 말이다. 제인의 배려로 그는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마루게 할아버지가 학교를 필사적으로 다녀서 글을 배우고 싶었던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 과정에서 마루게는 자신이 영국의 식민지 정부에 저항하며 케냐의 독립항쟁에 참여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받은 고문으로 눈이며 귀 등 성한 곳이 없다는 점,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이 눈앞에서 총살당했다는 점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늙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케냐 정부가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마루게를 비롯한 희생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보상을 약속하였지만 그는 대통령 이름으로 보내진 케냐 정부의 서신을 읽을 수가 없었다. 마루게가 자신의 눈으로 그 편지를 읽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것이 초등학교 입학이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루게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읽고 싶어 간직하고 있던 편지를 제인 교장에게 내민다. 비록 자신의 눈과 입으로 직접 읽은 것은 아니지만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게 된 마루게는 인생의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된다. 바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84세의 노인의 공부 인생은 한 여정의 마침표 위에서 또 다른 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84세의 할아버지 마루게가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유엔은 새천년 개발 목표를 발표했다. MDGs는 전 지구적으로 존재하는 貧곤, 무지, 질병, 그리고 환경 파괴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의제였다. 교육은 생존을 위한 빈곤 타파와 함께 가장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엔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적어도 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학교 교육이 곧 인간 배움의 근원적 모델은 아니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케냐 정부도 초등교육을 무상교육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뉴스를 듣고 마루게 할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근데 난처했는데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모든 국민을 포함하고 있어 그 교장이었던 제인과 교사들은 등록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유를 들이댄다. 등록하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학급에 수용할 수 없다. 유니폼을 입고 와야 한다. 결국 유니폼을 차려입고 나타난 할아버지 마루게를 제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난 글자를 배워야만 해. 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정식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인이 이 학교에서 쫓겨났다가 이제 할아버지 요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그 돌아온 제인에게 편지 봉투를 내밀고 읽어달라고 합니다. 받아든 편지를 한숨에 읽은 제인은 바로 옆에 있던 동료 교사 찰스에게 편지를 소리내어 읽으라고 건넨다. 친애하는 4339번 수감자에게 케냐 공화국을 대표하여 귀하께서 영국 식민지 시절에 수용소에 갇혀 겪으셨던 모진 고문과 폭행에 대해 위로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4339번 수감자로 1951년부터 1953년 홀라 수용소, 1953년부터 1955년 랑가타 수용소, 1955년부터 1957년 마냐니 수용소, 1957년부터 1953년 엠바크 수용소에서의 수감 기간 동안 독립맹세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고문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한 귀하의 영웅적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케냐 공화국 대통령 옮김. 가슴 아픈 역사 속 인물인 마루게는 이 편지 하나 제대로 읽자고 이 초등학교에서 모험적인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직 글을 익숙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을 만큼 편지의 내용을 담담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제인과 동료 교사 찰스에게 건넨 편지는 마루게 개인의 역사가 비로소 케냐 국민의 역사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루게는 이제 이 편지 하나 읽는 것으로 자신의 여정을 끝맺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글자를 배우려고 했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는 제인을 통해서 이 목표가 더 이상 자신의 목표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글자를 배워 편지를 읽어야 해 라는 자신의 유일하고 단기적인 목표는 마루게에게서 새로운 배움으로 진화했다. 마루게는 자신에게 편지를 읽어준 제인과 찰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난 계속 배울 거야.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였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네요. 그렇게 이제 마루게는 독립 활동을 했는데 그가 겪은 고생을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루게는 마우마우 단원으로 무기 탈취 및 무장투쟁 활동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체포되어 다른 단원들과 함께 독립할 때까지 감옥에서 보냈다. 마우마우에 관한 정보를 캐내고 동료 단원들을 색출하려는 영국군들은 무자비하게 마루게를 몰아세웠다. 도무지 입을 열지 않는 마루게를 협박하던 영국군은 마루게의 눈앞에서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갓난 아들을 총살하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마루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가슴의 상처를 안게 되었다.
어두운 밤, 고요한 밤에 그는 처연하게 쓰러진 사랑스러운 아내와 너무 슬프네요. 채 정을 나누지 못한 자신의 아들을 불러내보곤 한다. 그러나 그가 지닌 트라우마는 그것 이외에도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자신의 고막을 찢은 뾰족한 연필은 고통 그 자체로 기억되고 옷으로 덮여 보이지 않는 살갗은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다. 채찍으로 얻게 된 상처가 온몸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어쩌면 행운이었다고 해야 할까. 마루게는 독립 이후 살아남기 위해 일을 해야 했고 80이 넘은 나이에 겨우 작은 오두막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멋진 봉투에 화려한 글씨로 가득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어렴풋이 그 편지는 자신이 젊어 활동했던 마오마오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고 누가 이것을 보낸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담긴 한 통의 편지 앞에 마루게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이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이것이 마루게가 글을 배워야 하는 이유였다.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대학에 가야 하거나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84세의 노인, 내게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편지를 읽고 싶어서라는, 저는 그 동기가 좀 찡했던 것 같습니다. 이 13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쓴 에필로그를 좀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자가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움의 조건이라는 좀 더 그럴듯한 표현의 제목이 등장하기 전까지 나는 원래 이 책의 제목을 교육의 이름으로 희망과 절망의 교차점으로 하려고 했었다. 교육의 긍정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교육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알려주기보다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긴장과 갈등을 그려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교육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려고 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무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험한 싸움과 폭력을 품고 있는 탄탄한 긴장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널리 일반화된 배움의 공식이 배움의 조건이 되기보다는 자신만의 배움의 조건을 찾아 떠나는 것이 이 책에서 전하는 유일한 배움의 조건이다. 어찌하는가? 살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마루게 할아버지처럼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지 말이다. 혹시 아는가?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채피의 삶을 살게 될지 말이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배움의 조건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배움의 조건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13가지의 영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또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 여러분 축하해요. 완주를.